영화에서 보면 밀양사람 김원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김원봉이 임시정부에 가서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 김원봉은 얼굴이 명함이에요.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근처에 있는 사람이 김원봉을 모를 수가 없어요. 가면은 선생님이 오셨습니까? 우리하고 사이 나쁜데 그 무렵은 좀 불편한 때 있으니까 여기 왜 오십니까? 다변에 알아볼 거지. 니쇼 그래서 나 김원봉이요 그렇게 얘기 안 할 거고, 김원봉이 또 임시정부 가서 얘기할 때도 그냥 김원봉이야 라고 얘기하거나 의열단 김원봉이야라고 하지, 밀양 사람이라고. 밀양 떠난 지가 언젠데 15년 됐는데 밀양 사람 김원봉이라고 얘기 안 했겠죠. 근데 왜 밀양 사람 김원봉이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거 북한으로 넘어간 것보다도 나는 그 시기에, 이건 감독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100% 확신해요. 바로 밀양 송전탑 싸움 있죠. 이 영화가 개봉된 건 송전탑 싸움이 이제 끝물이었지만, 영화를 만들 때는 한창 하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 밀양 할머니들에 대한 응원의 표시였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밀양 가서 할머니들 물어봤어요. 암살 영화 보셨더니, 예, 우리 보다가, 이게 첫 부분에 나오잖아요. 시작해서 5분도 안 돼서 나왔을 거죠. 우리는 그때부터 울어버렸어, 그래요. 밀양 사람이라는 밀양 얘기만 들었을 때. 이게 연대라는 게 너무 높은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눈 한 번 맞춰주는 거,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거. 그거 이 밀양 송전탑 싸움에 이름 불러주기 위해서 김원봉을 그렇게 등장시킨 겁니다. 밀양 사람이라고. 북으로 갔다는 것도 중요하죠. 북으로 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양 사람이라는 거, 지금 밀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김원봉의 고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영화가 할 수 있는 큰 연대의 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게 담겨있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밀정에서 이제 또 김원봉이 나왔어요. 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까지 김원봉 몰랐다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요? 지금 몇 살이세요? 25인데. 네.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마 일제 말기로 치면은 김일성이 제일 유명했고, 김원봉, 김구보다 더 유명했어요. 국내에서는. 이승만도 꽤 알려졌었고, 김좌진도 해방 후에 더 유명해졌지. 정말 손꼽히는 독립운동 투사예요. 제일 유명한 독립운동 투사예요. 이게 실제 사건을 갖고 쓴 겁니다. 황옥과 김시현. 황옥이 바로 송강호가 맡았었고, 공유가 맡은 게 김시현이에요. 김시현과 황옥입니다. 이 재판을 했는데, 잠깐. 이거는 내가 재밌는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30초만. 저 유명한 김시현이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참 멋있게 생겼죠? 사진첩인데, ROKA,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안 아미고 CIC, 특무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안사 기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국가폭력의 핵심 기구, 기무사가 만들어낸 사진첩이에요. 사진첩 원본이고, 이게 경매에 나와서 신문기사도 되고, 내가 그것도 뽑아놨었는데, 그 중에 기막힌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내가 여기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파일이 없네. 그 파일을 찾으려면 힘드는데, 이걸 이제 보면은, 여기 이승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승만을 암살하려는 사람인데 손에 권총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권총을. 그러니까 이승만 암살 이후 현장인데 이 권총을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요? 예, 준비한 거예요. 예, CRC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조작해놓고, 그 다음에 기업령 때리고, 그,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그렇게 가는 데서 이승만 시대의 어떤, 최악의 사건인데, 그때, 이 CRC가 이를 꾸몄지만, 누구를 이용했냐면은, 김시영 선생이 여기 이제, 김시영은 그때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죠. 이승만이. 저게 이제 침입하고, 일단 한 분으로서. 그래서, 이분은, 이 사건에도 관련이 된 분입니다. 우리 아까 이 밀정 영화에 나왔었던 그 사건에도 관련이 된 유시태란 분. 유시태 이름도 보면 유시민의 먼 일가 형쯤 되죠. 즉 하회 홍산 유씨, 하회 유씨라고 하는 이름 보면은 그거는 안동의 서해 유성년 후손들. 그 유시태가 이 총을 들고 있는 영감님이고, 이 사건의 배후가 바로 김시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김창룡이가, 악명 높은 김창룡이가 이렇게, 앨범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우리, 반환법 행위자 열전에서 중요 사료로, 그러니까 거액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시현이고, 유시태는 일정에서는 따로 배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공유와, 그러니까 송강호가 각각 김시현과 황옥을 연기했습니다. 황옥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려요. 일부에서는 황옥을, 진짜 밀정이다. 일본 경찰이었으니까. 하지만, 김원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옥은 우리의 훌륭한 동지였습니다. 저는 이런 때는 김원봉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원봉의 활동을 여기서 잘 그려갖고, 이병헌과 조승우가 처음에 김원봉으로 나왔을 때, 김원봉이 누구야? 지금 우리 저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근데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이 장면, 이거 실제와는 다르지만 명장면이에요. 김원봉이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에는 없는데, 감독이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최수봉, 나석주, 김상옥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은 다 김원봉보다 형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원봉이 뭘 했냐면, 의열단 단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의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열단 할 때 그 의자를 쓰고, 뜻의자를 쓰고, 백은 백부할 때. 그러니까 그게 맞이란 뜻 아니에요. 근데 김원봉이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형으로 삼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때요? 다들 나라를 위해서 폭탄을 던지는 야생마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생마 같은,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전체를 이끌 사람은 김원봉밖에 없다. 우리 폭탄 던지는 거 하겠어. 그런데 그런 똑같은 사람들끼리 하면 부딪혀서 충돌하고, 우리는 그걸 못 이끄는데, 김원봉이는 나이는 우리보다 어리지만. 그래서 대장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의백이 됐죠. 그래서 김원봉이 해방됐을 때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을 죽음으로, 그리고 또 의열단에는 밀양 사람이 많아요. 같은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형들을 추모하면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술잔에다가 술 따르죠. 사실은 의열단 죽은 사람 치면은 술잔 적어갖고 모자라요. 몇십 상자가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백범 선생이 쓱 들어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분위기 탁 붙더니, 내가 더 미안하지. 왜? 백범이 독립운동 경력이 더 기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었었던 거죠. 그 장면이에요. 김원봉은 우리나라 유명한 독립운동가 중에서 단 한 번도 관원에 체포된 적이 없어요. 백범이 여러 번 체포됐죠. 이승만이 여러 번 체포됐죠. 다른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 김일성도 일본 관원한테는 체포 안 됐지만 중국 관원, 소련 관원한테 체포돼서 곤욕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원봉은 체포된 적이 없어요. 그 김원봉이가 해방된 조국에 와서 체포됐습니다. 아까 그 노덕술 했다. 노덕술이가 칵 묶어놓고서 뒤에서 물 치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무릎 꿇려 앉혀놓고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뺨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김원봉이 풀려난 다음에 동지의 집에 와서 사흘날 사흘밤을 대성통곡했어요. 밀양 사람 김원봉이 월북을 하게 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쪽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북으로 가게 됐습니다. 김원봉의 호가 약산이에요. 젊었을 때, 호는 보통 나이가 든 다음에 짓는데, 20살 때 친구들하고 같이 지었어요. 요 나이 때.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약산, 약수, 여성이에요. 이게 같을 약자입니다. 같을 약자, 같을 약자. 그래서 약산, 약수, 여성, 그 고모부인 황상규가 지어줬는데, 황상규가 그 폭탄 사건의 또 주역이죠. 뜻이 뭡니까?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예요. 이름 죽이죠? 아, 청년들 이름이 죽여요. 20살짜리들 이름이 죽여요. 자, 그런데 우리 암살이 히트했을 무렵에 또 히트했던 영화가 있죠. 베테랑. 그걸 보면 뭐가 있어요? 야, 씨,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일본 말이지만 가오라는 게 얼굴이라는 뜻이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제 했는데 이 형들 어때요? 가오 죽이잖아요. 이 형들은 뭐가 없었을까요? 네, 나라가 없었죠, 나라가. 나라가 없었는데도 가오를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의 20대들, 30대들은 나라가 있는데 가오가 없을까요? 이놈의 나라가 헬조선이에요. 헬조선에서 흑수저들이 가오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헬조선이 생겼을까요? 어쩌다가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지옥이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산같이 물같이 별같이 살자던 사람들이 다 버티지 못했어요. 셋 다 경상도 청년입니다. 이름만 근사한 게 아니에요. 산같이는 조선 최고의 실천파 독립운동가. 물같이는 조선 최고의 조직운동가예요. 조선공산당 조직부장에 나중에 우파가 돼서 한민당 조직부장. 그런데 국회 프락치 사건의 주역으로 몰렸습니다. 여기는 여운형 선생을 따라다닌 분이에요. 여운형 선생을 모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비판적 지식이네요. 그럼 여긴 밀양, 여기는 미역만이 나는 기장, 여기는 대구 옆에 칠곡. 경상도 사내의 셋이 다 북으로 갔습니다. 네, 친일파 등살에 밀려서. 그랬더니 이 땅이, 친일파가 지배한 이 땅은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별도 없는 시, 그 삭막한 곳에서 70년 흘렀더니 그게 헬조선이 된 거예요. 이 형들이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한 게 젊은이들 헬조선에서 10조나 있으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